오늘은 카카오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이슈는 따로 다루지 않고 지금은 오로지 차트와 가격 흐름만 보고 이 종목이 어디쯤 와 있는지 기술적으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세의 흐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2일 기준으로 카카오는 1월 24일 최저가 35,700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6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고점 71,600원을 기록한 뒤 현재가는 56,500원으로 고점 대비 약 21%가량 조정받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약 5달 동안 저점 대비로는 약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현재는 그에 대한 눌림 조정 구간으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의 배열부터 보죠. 현재 차트엔 5일, 20일, 60일, 120일선이 나와 있고 6월 상승 이후 전반적인 이평선은 모두 우상향으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일선과 21선이 급등 직후 한동안 빠른 기울기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둔화되며 눌림 조정 국면을 암시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현재 위치한 56,500원 구간은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1선과 근접해 있는 구간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6월 급등 당시 발생한 지지 매물대가 형성된 핵심 가격대라는 점입니다. 조정 이후에도 이 가격대를 유지한다면 기술적으로는 중기 추세가 살아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이탈하게 되면 다음 지지선인 52,500원 그리고 48,000원까지 하락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위치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전 상승 구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6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5일선을 따라 움직이는 전형적인 직선 급등 흐름이 나타났고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도 동반되며 세력성 수급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월 20일 하루 거래량 1,675만 주가 터지며 가장 강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이 구간은 추세의 전환과 가속화의 경계였다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후 흐름입니다. 고점 형성 이후 주가는 5일선을 이탈했고 이후엔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반복적인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잃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5일선이 다시 위로 꺾이면서 21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2차 상승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21선이 꺾이고 61선과의 이격이 급속도로 좁혀질 경우엔 기술적 하락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현재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 피로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급 정체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투매 없이 눌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수급 이탈에 따른 추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뜻입니다. 봉의 흐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고점 형성 이후 장대음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상승은 짧은 양봉으로 제한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매물 소화 과정에서 상승 탄력이 부족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한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충분히 해소되면 단기 상승 전환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말도 됩니다. 지지선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지지선은 56,000원입니다. 현재가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21선과 당이 매물대가 겹쳐 있는 자리죠.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두 번째 지지선인 52,000원대가 열리게 되고 거기선 당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지선은 61선과 맞닿아 있는 48,000원 구간입니다. 만약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중기 추세 자체가 붕괴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기술적 손절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 자리입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62,000원 구간입니다. 이 자리는 5일선과 21선이 만나 있는 단기 정배열 전환 핵심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다시 68,000원 그리고 71,600원까지의 반등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기술적 전략을 짜보면 현재 구간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61선 접근 시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한 시점입니다. 특히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를 만드는 시점은 기술적 단기 매수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원한다면 5일선 위로 주가가 안착하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흐름에서만 추격 진입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 외의 구간은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할 접근,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망 후 돌파 매매가 더 적절한 시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카카오는 최근 급등 이후 현재는 강한 눌림 구간에서
재반 등을 시도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평선 정배열은 유지되고 있지만 단기 지표가 약해지고 있고 거래량도 감소 중이기 때문에 방향성 재확인을 기다리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건 61선 위에서 눌림을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그 아래로 흘러내리느냐에 따라 중기 추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매수도 매도도 정확한 기준 없이 대응하기엔 리스크가 큰 시점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실수들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매번 당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을 잡고 손실을 보고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뉴스 보고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 종목이 떠오른다거나 이 회사가 호재를 발표했다고 떠들썩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종목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정보를 듣고 들어간 후 이미 종목은 고점에 도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건 고점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고점을 잡고 들어가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호가창을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가창을 보고 수급의 강도만 체크하고 매수로 들어갑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매수하는데요. 강하게 들어온 수급은 언제나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호가창은 그저 일시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호가창만 보고 진입하면 사실 그 종목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놓치고 들어가는 거죠. 호가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흐름과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보지 않고 호가창만 보고 매수하게 되면은 빠르게 물려버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손절을 못하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손절을 미루고 계속 물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손절을 미루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실은 더 커지고 그 종목이 회복할 가능성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손절이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손절을 잘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손절은 미리 계획된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손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정확히 손절을 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실수를 잘 보셨다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호가창에만 의존해 진입하지 않으며 손절을 정확히 타이밍에 맞추어 자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과 근거 기반 분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핵심 종목 분석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추천 종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세력 매집주, 주요 수급 흐름, 매수 타이밍 등을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매수하거나 호가창에만 의존해서 진입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한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과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인 6611을 추가하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 매수와 매도 시점, 세력의 매집주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손절을 미루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분석과 종목 타이밍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식에서 실수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번 내용은 카카오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을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트나 기술적 흐름은 앞선 내용에서 충분히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실적, 사업 구조,
핵심 계열사 이슈 등 펀더멘털 중심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카카오는 기업 내부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습니다. 단순한 실적 반등이 아닌 사업 구조의 대대적인 재편과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했던 시기였다고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이슈는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지주사 중심의 구조 간소화 작업은 2025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 윤곽이 잡혔고 카카오 공동체 체계 아래 있던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 정리 및 단순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게임즈 등 비상장 상장 자회사 간의 교차 지분 구조를 정리하면서 자금 유동성과 연결 회계 처리 문제가 상당 부분 정리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매각설이 있었던 일부 자회사, 예를 들어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 헬스케어 등은 전략적 재배치를 통해 독립기업으로 육성하거나 비핵심 자산으로 판단해 분리 매각이 검토되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구조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카카오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영역에 걸쳐 플랫폼 확장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24년을 거치며 이 전략이 수익성 관점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2025년 들어선 과감한 구조 조정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입니다. AI 클라우드 B2B 플랫폼을 표방했던 이 조직은 2025년 들어 핵심 인력 중심으로 재편됐고 AI 기반 챗봇, API 솔루션 위주로 사업 축소가 단행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상장 추진을 일시 보류하고 택시 호출, 대리운전 중심의 기존 플랫폼 수익성 회복에 집중하고 있죠. 또한 카카오 게임즈 역시 2024년까지의 대형 IP 의존 전략에서 벗어나 하반기부터는 자체 개발 신작 중심의 체질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적 회복입니다. 카카오의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약 2조 원, 영업이익은 약 1,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 3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회복세는 톡비즈와 커머스 부문입니다. 톡보드의 톡채널 등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2024년까지 침체되었지만 2025년 들어 커머스 연동 광고의 효율이 개선되며 ROAS, 즉 광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신저 기반 커머스, 즉 톡스토어의 월간 이용자 수는 2025년 2분기 기준 약 1,300만 명을 돌파했고 이는 카카오 커머스 매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한 배경입니다. 광고 단가 상승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2025년 현재 톡비즈 광고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상승했고 이는 모바일 타겟팅 고도화와 AI 기반 광고, 최적화 시스템 도입 효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콘텐츠 부문입니다.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웹툰은 글로벌 유료 사용자 기반 확장에 성공하면서 수익 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동남아에서의 K-웹툰 수요가 전년 대비 약 40% 이상 증가했고 카카오는 자체 IP 중심의 수익 구조 전환을 통해 저작권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카카오 피코마 역시 일본 내 MAU 기준 1위 자리를 되찾았고 자체 웹툰 웹소설 IP의 유료 전환율이 2025년 들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페이지의 통합 논의입니다. 이 합병이 성사될 경우 IP 확보부터 유통, 광고, 결제까지 콘텐츠 밸류 체인에 완전한 통합이 가능해지고 이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전략 안에서 핵심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카카오는 구조조정 마무리 실적 반등, 신호 콘텐츠 기반 확장 자회사 독립화 및 IPO 준비 광고 커머스 수익성 회복 이 5가지를 기반으로 제도약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점은 2025년 하반기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계열사들이 실적 성장률과 수익성이 모회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는 국내 간편 결제 시장 내 점유율 확대와 보험대출 중개 모델 강화로 2025년 기준 연간 흑자 전환이 예상되며 카카오뱅크는 금리 인상기 수혜를 입고 예대 마진 중심의 안정적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먼저 카카오톡 플랫폼의 성장성 둔화입니다. 국내 메신저 시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이며 해외 확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톡 이외의 성장 동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죠. 또 하나는 카카오 공동체 내부의 지배구조 불투명성 이슈입니다. 지분율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외부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향후 M&A, 투자 유치, IPO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카카오는 현재 위기 이후의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정리되고 실적이 반등을 보이며 각 계열사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회복 흐름이 연착륙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단기성 이벤트에 흔들리느냐는 결국 구조조정의 속도와 실적의 연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처음엔 그냥 단순한 홍보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몇 문장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식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 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영상의 마지막에 띄워놓고 말씀드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화면 상단을 먼저 보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번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담받으라고 적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적혀 있는 기회라는 단어, 그냥 멋부리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문자 한 통으로 기회를 잡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둔 겁니다. 실제로 손실이 반복되던 계좌가 문자 한 통으로 반전된 사례, 손실 종목을 털고 수익 종목으로 바꾸면서 멘탈이 회복된 사례,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례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STOCK6611이라는 아이디가 보이죠?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복잡하게 가입하고 인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본인이 쓰는 메신저로 바로 연락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 이런 간편한 접근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알려준다는 거고요. 무료라는 거죠. 이제 무료지만 퀄리티는 절대 무료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받아보신 분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미지의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장 처음 보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정보 많습니다. 자료 드립니다.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건 무조건 퍼뜨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목이라는 건 결국 수급 싸움이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정보를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종목을 알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시청자 수 늘리고 문자 많이 받으려고 이 영상 찍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반복되고 있고 종목을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자,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문자 보내실 분들은 오히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내 계좌 상황이 진짜 심각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 문자 주세요. 저도 그만큼 책임지고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죠.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독자는 단순히 채널만 눌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꾸준히 영상을 보시고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 내용을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진짜 정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서 매수해서 한 달 뒤, 두 달 뒤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정보 괜히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이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자 보내신 정보는 외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로 활용되지도 않고요. 단지 문자 주신 분께 종목 하나 안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더 자세한 정보는 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결드리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뭔가 계좌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생각해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정보 주세요 또는 기회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문자 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모두 확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주식은 정보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타이밍에 맞는 정보, 물량이 살아있는 정보,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서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하고 이 이미지 한 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한 번의 문자, 그게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보내보세요. 그게 여러분 계좌의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